사회복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인간의 기본권을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한번 해봤는데, 기본권. 그러고 난 다음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기본, 기술은 좀 오케이, expertise 알죠? expert,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복지제도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오늘은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토론을 할 거예요. 저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유엔의 기본권을 먼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께 나누어 줄 때, 뭐 인간에 대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을 때, 저는 중요한 게 모든 사람, 그죠? 영어로 full inclusion, 완전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그 특수교육에서 하는 말이 all means all 이렇게 얘기를 해요. all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전부라고 하는 거는 전부를 말하는 거지 전부에게 이렇다 그러면서 너는 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기본권이 다 있다. 근데 장애자 너는 조금 빼고 넌 조금 기다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all means all. 모두 dignity가 있고 right가 있다. 그죠? dignity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everyone has a right to life가 있죠. 그 다음에 자유권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liberty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liberty가 있다라는 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고 내가 애를 갖고 싶으면 애를 갖는 이 집에 여기 가서 살고 싶으면 여기 가고 내가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리버티예요. 근데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기본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미국도 미국에서는 많이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OCR이라고 Office for Civil Rights예요. 시민의 그 권리를 하는 오거니제이션이 있어요. Office for. 그래서 이거는 연방정부 건데 소수 인종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애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인격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장애를 먼저 본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저 교수 뭐 똑똑한가? 그냥 미국 교수래.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휠체어를 타고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머 저 사람이 뭘 알까? 이런 느낌이 확 먼저 있다는 거예요. 아닌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장애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뭐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편견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해 봐 주세요. 요 링크가 유튜브에서 찾은 링크인데 사실은 이게 MBC 뉴스인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 클립이. 그래갖고 제가 몇 초까지 다 찾아놨는데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장 비슷한 거 찾아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지금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그러고 지하철에서 농성을 하셨어요. 승강장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용 휠체어 리프트에 올라탑니다. 예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이렇게 힘들다를 보여줬는데 사실은 근데 이분들이 출근 시간에 이렇게 우리 다 우르르 타고 우르르 내리고 아니면 뭐 그 문을 못 닫게 막고 그러면서 우리 다 해달라고 이제 농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장애인은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리프트 이동 내내 장애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네, 장애인들이 그 이동권 뭐 투쟁하면서 뭐 전국 역사의 70% 넘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장애인 가족이라 안지 이제 제가 가족의 장애인이 생긴 그 연수 전에 제가 그거를 듣고 이제 뒤늦게 알게 돼서 저도 아이가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2년 동안 보행이 안 될 때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이제 재활치료하면서 아이가 그런 유모차를 타고 다녔는데 당연하게 저는 이게 그동안 장애인들이 사실은
출퇴근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지하철이나 또는 이제 그때 턱이 많아서 횡단보도도 다니지 못해서 그동안에 다니지 못했던 외출이며 기본 생존 활동이며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 표현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권리 표현의 장이 아무도 없는 뭐 청와대 담벼락 뒤에 가고 이렇게 시위를 하면 그 시위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 장인 원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할머니 장례식에 가봐야 되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시간에 시위를 해서 할머니 장례를 봐야 되니까 임종을 봐야 되니까 나를 좀 내리게 시위를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오히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우리들도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인정사정도 없고 어떤 사람은 무슨 시험에 면접을 가야 되는데 그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런 피해, 그러니까 임의적인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시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했다고 사실은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양쪽의 입장은 있겠지만 서로 좀 이해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한 분만 더 듣게요. 다른 아. 의견 있으시면. 개인적인 생각은 시위는 항상 과격한 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주종 관계, 역사 속에서 주종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흑인 노예가 주인집 마나님한테 마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과연 백인 마나님이 그 말을 들어줬는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로 했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약간의 과격한 면이 있어야 사람들이 왜 이러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눈길이라도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시위 같은 것도 일부러 좀 더 과격하게 하고 장애인 시위 같은 것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저는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장애인분들께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랬던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하철 시위를 그 장애인분들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도 인터뷰 들어보면 죄책감도 느끼시고 이번에 이제 삭발식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약자 인권을 위한 시위를 할 거면 정말 그냥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낼 만한 요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소수 쪽을 생각해 주시는 두 분인데 한 분은 뭐 장애인 가족이니까 더욱더 그러시겠지만 양쪽의 말이 다 옳죠. 근데 아까 장례식에를 갈 수 없다. 그건 기본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고 다른 또 하나가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예요. 보이시죠? 엄마 좀 줘. 엄마 좀 줘봐. 이건 좀 길어서 제가 이거는 잘랐었는데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한 아이들. 이거 학교 가는 길 다 아시죠? 이 아이들이 왜 특별하냐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저 멀리 다른 동네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9시에 그러니까 바로 이 통학 시간이에요. 학교가 멀리 있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9시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가야 돼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학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현실?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드디어 엄마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수학교를 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다가 또 설치하는 것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표현은 아니지.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싶은 게 이렇게 욕심입니까? 엄마들의 외침은 과연 세상에 닿을 수 있을까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봉한 학교 가는 길입니다.
이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여러 교육대학교에다가 장애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총장님도 뭐 이렇게 교수님들 여러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럼 네, 사실 제가 이번에 겨울방학에 봉사활동을 하나 했거든요. 그 봉사활동이 이제 장애 어린이들의 권리를 위한 Here I Am이라는 이제 캠페인이었었는데, 그 캠페인이 왜 진행됐냐면은, 이제 장애 어린이들은 이제 여기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기본의 아이들은 10분, 20분 걸어서 통학을 할 수 있는데, 장애 아이들은 거의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통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놀이터나 이제 뭐 영화관, 식당 이런 데를 같은 데 보면은 또 장애 아이들이 없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말하기에 이 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또 그런 데를 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장애 어린 아이들의 이 학교 가는 거는 당연한 이 아이들의 권리인데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와는 살짝 다른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일단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기본권이 있는데 좀 더 크게 말해서 장애인에게 기본권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있다고 모두가 거의 모두가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치르는 푸틴에겐 기본권이 있다고 말하고 싶으냐라고 할 때는 글쎄 그 사람에게 기본권이 있다고 해도 박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잠깐만요. 이런 있다고 해도 what? 있지만 박탈해야 된다라고 있으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오케이. 자기 힘을 휘두르니까 박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장애 클래스에서 장애인에게 기본권이 있느냐라는 퀘스천은 되게 나이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또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퀘스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같은 대답을 해야 된다서 같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게 장애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자신의 권리가 제약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도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권이 있느냐. 같은 의미의 그 앤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 자체가 이 클래스가 어떤 만약에 되게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어떤 경제학자의 클래스에서 기본권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논해보라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클래스 자체가 장애인 클래스인데 여기에서 기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하면 당연히 장애인의 기본권은 제약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하는 이런 시위는 옹호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을 때 해야 하는 시위는 좀 더 약간 극단적이고 또 눈에 띄는 그런 시위이면 좋겠어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고 동의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또는 나는 그 지하철에 찾아가서 같이 시위할 용기가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실천과도 상관이 있어서 쉽게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쉽게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 정말 학자로서 공부하는 자의 자세로서 충분한가라는 것이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권에서 일단 시간을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시간이 3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장애인의 뭐 어떤 특수학교가 적다던가 아니면 뭐 일반 학교에서 안 받아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3시간이 걸린다는 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거든요.
서울시 외곽에서 살면서 시내로 들어가서 그렇게 학교 가는 걸 기꺼이 감수하고 그 시간들을 쪽잠을 자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시간과 이 시간에 그런 그 물리적인 차이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3시간이라는 게 과연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여기 클래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3시간 하지 않고 10분 내에 갈 수 있다. 그냥 집 근처 학교를 갈 수 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3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저 또한 라이브하고 저 또한 되게 생각이 얕고 또 어떤 면에서는 효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 좀 반대 의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엄마들이 그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good idea. good idea. 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들에게 다 글로 이사를 가라. 저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일단은 의견은 다 소중하다. 의견은 다 소중한데 그렇다면 이것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책을 내는 거는 박사다. 박사까지 편을 짜가지고 막 싸우면 안 되고 박사는 적어도 누군가는 편을 넘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는 선택이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의 차이는 맞아요. 그거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물론 그렇지. 상황이니까 살긴 살아야지.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뭐 상황이 그러니까 뭐 공부하려면 가라. 맞는 말이에요. 이사를 가는 것도 맞아요. 글로 이사를 가는 것도 그런 엄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사를 하는 거. 근데 그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거를 박사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내 말은. 박사들까지 편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교육하러 가야 되는데 줌으로 하면 되지 뭘 그 교육하는 인터뷰 때문에 내가 얘 때문에 인터뷰를 줌으로 인터뷰를 하면 되지 그걸 뭘 그래요. 응? 나 지금 이거 장애에게 막혀갖고 못 가니까 줌으로 합시다.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좋아요. 내가 뛰어들어서 같이 동참할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 편을 들어야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잘하는 부분은 또 잘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내가 도저히 난 이거는 못한다. 그러면 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확확 바뀌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거 밥벌이 하려고 우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봤을 때 장례식을 못 갔다. 어머님이 아파서 못 가는데 내가 지금 지각을 해서 못 가는데 그 말도 다 맞아요. 그리고 좀 과격해져야 된다라는 말도 맞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맨날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다면 내가 느낀 건 뭐냐.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면 난 그래서 장애인들이 저렇게 과격한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예성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옛적에 그게 언제쯤이었냐면 효종이 죽었어. 효종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할 건 아니야. 효종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되느냐 3년을 입어야 되느냐 그거를 가지고 노론소론 뭐 수십 년을 그 상복을 몇 년 입느냐를 갖고 싸웠어요. 하물며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데 천개의 바람이 되어 가사를 들어보면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말아라. 나는 그곳에 없다. 그랬는데도 죽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옷 갖고 싸워. 3년 입어라, 1년 입어라. 그러니까 옷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그냥 물타기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일단 나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바꿔야 돼요. 나 하나밖에 못 바꿔. 아무도 못 바꿔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아침에 길을 막고 그 전철을 문을 이렇게 싸우느냐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럼 장애인들이 그때 나라님이 가마를 타고 갈 때 그 앞을 막았으면서
왜 장애인 나도 가마를 탈 수 있게 해줘야지 가마가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가마냐라고 싸웠을까? 막으면서 가마 장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가마를 만들어 달라고 안 싸웠을 거야. 그때는 분명히 아마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지금 갑자기 그 차를 타고 그 직장을 가게 해달라고 야단을 칠까? 그렇다면 이동권을 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저도 알아요.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내가 휠체어를 타보니까 못 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이제 경험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AT 같은 경우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는 변형이 돼가지고 뭐 조금 우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때가 다르다. 가마를 바꾸자 소리는 그때는 안 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지금은 지하철을 갖고 싸우잖아요. 15년째 18년째 지하철에 승강장 놔달라 그랬지 무슨 뭐 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분명히 왜 우주선에는 비행기가 휠체어가 못 들어가냐고 싸울 거야.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아요? 전 사실은 그걸 느꼈어요. 그까짓 거 그래. 뭐 한번 그거 뭐 30초인가 30초보다는 좀 길었지만 그 두 재벌이 우주항공 여행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항도 그 일반인들이 여행하는 코스로 만들 거기 때문에 뭐 30초인가 5분인가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태평양에 오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 그러면 나도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창 다 모아서 한 판 가? 이런 느낌이 왔어요. 저도. 근데 그게 휠체어가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내가 우주 비행사 나사 앞에 가가지고 야 휠체어를 타고도 가게 해달라 우주인이 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다 미쳤다 그러겠죠. 가마 앞에서 싸웠듯이.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50년 지나고 나면 나사 앞에서 분명히 휠체어 액세서블 로켓을 만들자고 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뭐 지하철 정말 재밌는 의견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학우들의 참여에도 되게 감사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차가 없어서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택시를 타요. 1년에 몇 번.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그 서울시에서는 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데 엄마와 함께 갈 때 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다리를 아파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대신 뭐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노인들 무임 승차 때문에 그 낭비되는 예산이 뭐 4,5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뭐 제대로 실현된 금액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노인을 원한다면 택시를 싸게 해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굿 아이디어. 네, 실제로 시골에서는 노인들에게 뭐 1,000원 택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서울시도 그 쓸데없이 생색 내지 말고 택시를 싸게 해달라. 어차피 영업도 잘 안 된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저는 그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애인분들이 갑자기 거기에 가로막고서 제가 출퇴근할 때 휠체어 탄 장애인분들이 타는 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타고 싶었을 거고 택시보다 싸니까 그걸 하겠지만 정말 진짜 좀 필요한 서비스는 택시를 싸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no. 그거는 좀 적으세요. 응? 그거 적어놔 종이에다가. 그리고 벽에 붙여. 그래갖고 여러분이 정책을 뭐 이렇게 계획할 때 그거를 꼭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적어. 나는 이 다음에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내가 이걸 할 것이다. 이걸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이미 지어진 집에다가 그 램프를 놓고 뭐 막 이러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사실은 지을 때 놓으면 싸. 예? 지을 때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도 지금부터 자꾸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부터 이렇게 휠체어도 탈 수 있게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한번 보세요. 그 UDL 알죠? Universal Design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Universal Design으로 만들어 놓으면 처음 만들 때 하면 공정도가 뭐 한 5% 10% 정도 더 들어간대요. 하지만 멋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이렇게 미래의 도시 같고 그러면서 계단도 있고 램프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넓고 쾌적하고 굉장히 좋고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장애인만 쓰겠느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 쇼핑 센터들이, 가게들이 몰려 있는 걸 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쇼핑몰. 거기를 가면 가운데에 램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럼 휠체어를 타면 램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파워체어를 타지만 옛날에는 매뉴얼을 탔단 말이에요. 매뉴얼을 탈 때는 이 경사를 가려면 사람들 다 비켜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서부터 가속을 붙여갖고 샥 올라가지. 그냥 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속을 붙이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없어지질 않아.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할머니 지나가야지, 유모차 밀고 올라가야지, 요즘 택배 많잖아요. 택배 아저씨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도 없어갖고 장애인은 나 하나밖에 없어도 가속을 붙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에게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택시를 타게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택시를 타게 하자. 그것도 옵션으로 하나를 더하는 거는 엄청 좋아. 근데 모든 장애인 할머니들은 다 택시 태우고 그냥 우리 지하철은 우리끼리 타자.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것도 탈 수 있고 비행기도 타고 헬리콥터로 보내주고 슛으로 하여간 뭐로 다 해도 옵션으로는 있어야 되고 역시 지하철 탈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 ADA라는 게 있어갖고 비행기를 휠체어가 다 들어가게, 그러니까 휠체어 이렇게 하게 해라. 이제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옛날은 몰라. 요즘 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보면 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의자가 또박또박 있고 요 아일이 그 음식 카트 지나갈 정도밖에 없어. 그게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러면 장애인은 그건 나중이고 이렇게 지나가려 그래. 그러면 애가 울고 화장실 가자고 그런다. 아니면 내가 설사야 지금. 그래서 설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배식을 하는 중이면 설사를 그냥 거기서 싸야 돼. 왜냐하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배식 카트가 지나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튜디오스한테 나 진짜 싼다. 그러니까 좀 비켜라. 그럼 할 수 없이 여러분 비키세요. 그리고 얘가 카트를 빼가지고 이렇게 문 있는 데까지 가야 길을 열어줘야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해. 그렇다면 나는 이게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인데 제 변소 가는 게 급해. 내가 당 떨어지는 게 급하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때 타면 아일체어가 아일로 데려다가 의자에 앉혀놓고 나면 아일체어는 밖에다 놨어요. 그리고 테이크오프를 해. 그러니까 비행기가 운행 중일 때는 비행기가 하늘에 떴을 때는 장애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야 돼요. 이게 어디 갈 수가 없어. 이제 그랬는데 법이 결정이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비행기 그 아이를 넓혀라. 그리고 그 휠체어를 하나 꼭 싣고 돌아다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막 신문에서 사설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그 무슨 그 비행기가 얼마나 뜨는데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럼 의자를 하나 빼야 되면은 이 한 줄을 쫙 빼면 그게 돈인데 비행기 값이 비싸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장애인에게는 그냥 빈 1등석이 있으면 거기다 태우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거에 엄청난 혜택을 입은 사람이야. 그냥 나는 가면 1등석으로 가. 3등차 내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이냐? 돈 많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매일 다니던 사람이 돈을 조금 적게 내도 1등석에 태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이 그거 뭐 내 돈 내고 타지 그걸 뭐 치사스럽게 그렇게 해갖고 아까 디그니티 얘기했잖아요. 디그니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 때문에 1등석으로 공짜로 가게 되면은 내가 돈 내고 타는 거하고는 다르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싫다 그래요. 나는 그 자리에 안 간다. 난 내가 돈을 안 냈으니까 거기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때가 오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넓혔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얘네들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새 비행기로 바꿀 때는 이거를 넓혀라. 그러니까 이제 넓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의자가 줄었어. 항공사는 돈을 더 벌어. 왜냐? 다리를 2cm 더 넓은 곳으로 앉혀주면은 10불을 더 내. 그러면 약간 넓은 데 앉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자리가 왜 비행기도 문이라 그러죠. 문 옆에는 의자가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넓잖아요. 옛날 있던데 그대로 있어. 몇 센치가 옆으로 넓어지면 거기는 얼마를 더 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까지 생각하냐면 애 옆에 앉으면 시끄럽고 울고 뭐 그냥 발로 차고 그냥 의자를 차면 그냥 이게 흔들리잖아요. 애 손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앉으면 25불. 이렇게 막 서비스가 막 생겨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넓히면 뭐 경제성이 어쩌네 저쩌네 난리를 치고 이랬는데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돈을 더 내. 그러니까 밥도 안 줘요 요즘은. 밥도 사 먹어야 돼. 밥도 사 먹고 그다음에 베개 뭐 담요 다 1불 5불 뭐 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 다 이렇게 하고 뭐 그렇다면 너 장애인들 때문에 했냐? 아니에요. 설사하는 사람 빨리 갈 수 있어. 애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요. 장애인 숫자는 똑같아. 그렇지만 절대로 경제를 들이미는 사람은 가장 약한 자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하철에다가 없는 그거를 내는데 뭐 몇십억이 든대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미 제정한 사회복지 자금이 어디다 쓸 줄 몰라서 돌려주는 돈이 93조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돈을 잘 유용만 했으면 엘리베이터 2개씩 세워도 됐었다. 그런 돈을 이렇게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올해 제정된 돈을 다 쓰기만 해도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 싸우고 저기 싸우는 거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의 특강을 들은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수님 저 하신 네네. 말씀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네네. Of course.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왜? 교수님 말씀에는 저도 늘 생각했었던 게 가장 어떤 면에서는 약한 그렇다고 또 제가 강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집단 또는 대상의 어떤 편익이 올라가면 전체 편익과는 모두가 다 어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늘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네네네. 주장에는 동감을 합니다. 근데 네. 비행기권 같은 경우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것도 되게 굿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10불을 더 내고 또 뭐 5불을 더 내고 그러는 거는 기존에 그냥 그걸 내지 않고도 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의 제정과 구조의 변경과 설계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비용을 분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쨌든 자기가 비용을 더 내야 하고 자기가 더 시간을 내야 하고 에너지를 내야 하고 하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네.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변화는 늘 반대를 갖고 오기는 해요. 변화라는 것은 싫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는 뒤에 애가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 차니까 막 키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더 조금 내고 바꿀 수 있다면 나는 그거를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바뀌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있을 수밖에 없고 불편함은 있다. 우리 학교에
지금 이메일이 막 들어오고 막 그 테크놀로지가 막 들어오잖아요. 두 교수님이 은퇴를 했어. 그 사람들 말이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말이야, 응? 이메일을 보내고 뭐 이걸 해야 되겠어? 나 그냥 그만둘래. 그러고 그만두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줌으로 시작하니까 또 남자 교수님이 줌을 나 같으면 배워서 하죠.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잖아.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변화는 불편하다. 한국도 굉장히 장애인 복지가 잘 되고 있다. 어그리. 그건 뭐냐? 게링이는 됐다. 게링이는 됐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먹는 거를 해결해 줬고, 아까 보니까 그 휠체어도 이렇게 주고, 뭐 많이 줘요. 그러니까 게링인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게링인이 됐어요. 이렇게 램프를 놔가지고 어느 건물에를 가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돼. 어느 건물에를 가나 다 램프가 있어갖고 게링인은 됐어요. 게링인은. 근데 이건 영어로 해야 돼요. 근데 피팅인은 안 됐다. 피팅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네들은 여기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건물에는 들어가긴 했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피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인들에게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박혀 있고 이러면 되지 뭘. 이미 이 세상은 바뀌었고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니드도 피팅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게링인에서, 그러니까 뭐 밀가루 넣어주고 쌀 넣어주고 돈 주고 무슨 뭐 이렇게 사람 도와주고 이거는 기본이고, 하지만 그런 거를 다 했어도 장애인들이 이 소사이어티에 피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마 여러분들 미래의 서비스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팅인을 생각해야 되지.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나 그것만 해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다. 제가 그 교육 그걸 보여준 것도 사실은 뭐 3시간 가냐 4시간 가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실은 무슨 뭐 뭐지 어디를 가도 괜찮으니까. 근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여태까지 아직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BTS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이 나라가 아직도 장애인 엄마가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굴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냐?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이거 찾아보세요.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단어를 쫙 생각해서 내용을 생각해가지고 뭐 시그널은 말, 수화, 무슨 뭐 책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시그널을 가지고 하면 저 사람이 디코팅을 해. 아, 제 의도가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요 리시버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요건 오리지널이지만 여기에 보면 노이즈가 있어. 노이즈들이 많이 있다. 그 노이즈는 뭐냐면 하지만 그 다른 의도들 이런 것도 있고, 또 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라인과 라인의 비트윈 더 라인을 읽는다 그래요. 저 사람의 속뜻이 뭘까? 뭐 이런 막 머리를 막 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딴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나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었냐로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결정이 돼요. 네가 못 알아들었어?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독재자의 말이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나는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쉽게 설명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알아듣는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뭐 삭발하는 걸로 대화가 돼. 나는 아직까지도 삭발이 왜 대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그 엄마가 굴욕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만나면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당신은 커뮤니케이션의 퀸이다.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는 시그널은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쇼하는 거다, 뭐다, 뭐. That's okay. 그건 저쪽에서 아무렇게나 알아듣고, 아무렇게나 디코딩을 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들이 받아냈잖아요. 그렇다면 그 엄마의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그 엄마의 그 엔코딩 방법은 최고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난 나쁘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